자, 이번 강의 주제는 순가상함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상함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함수하고 순가상함수 차이는 뭘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가상함수하고 순가상함수 원식 코드 작성 차이부터 살펴봅니다. 자, 클래스 A가 있는데 A 안에는 버추얼로 선언한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가 가상함수인데 이 가상함수는 이 함수 선언하고 이 중괄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선언된 함수 정의가 있다라는 거죠. return A 플러스 B, 바로 이 부분이 함수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함수는 그 정의까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컴퓨터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의 가상함수처럼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없고 단지 무엇이 이퀄 0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원식 코드 작성에서 순가상함수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변수 같은 곳은 a는 0 이렇게 하죠. 근데 함수 해놓고 넌 이렇게 0을 대입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 보면 무엇이든지 이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C++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넌을 대입한 것은 순가상함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C나 C++에서 포인터 이런 데서 너를 배웠습니다. 이 너는 뭘까요? 의미는 뭔가 없다 이런 건데 너이 곧 뭘까요? 0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함수하고 순가상함수 원식 코드 작성 차이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차이는 뭘까요? 설명합니다. 가상함수 앞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가상함수는 부모 클래스에서 그 함수를 정의하고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재정의하는 것이죠. 그 재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 동작은 달라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바에서 한 것입니다.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할 때 재정의된 메소드가 있으면 부모 타입의 참조형으로 그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부모에게 정의된 것이 호출되지 않고 자식에게 정의된 것이 호출된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하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C++의 가상함수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가상함수가 아니고 앞에 순자가 붙어 있습니다. 0을 대입한 이 0을 대입한 순가상함수는 가상함수하고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아래쪽에 제가 여기 많은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자바의 추상 메소드가 C++의 뭐라는 거죠? 순가상함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선언만 있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추상 메소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그 클래스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C++에서는 abstract 이런 키워드 쓰지 않고 0을 대입한 것은 자바의 추상 메소드하고 같은 건데 단지 이름을 순가상함수라고 하고, 이런 순가상함수가 있는 클래스가 곧 무엇이 될까요?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그 내용이 없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정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자바의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이 아래쪽에 적어 놓은 것은 자바에서 많이 하였습니다. 해서 한번 좀 그냥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순가상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코드 분석합니다. 자, 클래스 A가 있고 이 A 클래스 안에 순가상함수
Virtual INT 컴퓨터, INTA, INTB 바로 이렇게 0을 대입하였습니다. 순가상함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가상함수는 자바의 추상 메소드처럼 선언만 있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뭘까요? 미완성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미완성 구조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완전하게 정의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두 개, 클래스 합하고 클래스 곱에서 이 클래스 A를 상속받아서 이 순가상함수 이 컴퓨터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이 합에서는 리턴 값을 A 플러스 B로 하였고 곱에서는 이 리턴 값을 A 곱하기 B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가상함수 이런 추상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동은 조금씩 다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추상 메소드 C++에서 순가상함수가 가지는 주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메인 메소드를 봅니다. 바로 이 메인 함수에서 합 H 곱 G 이렇게 해서 H.컴퓨터 G.컴퓨터 3, 4 넣으면 덧셈이니까 3 더하기 4는 7 곱셈이니까 3 곱하기 4는 12가 출력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상함수, 순가상함수 우리는 충분히 설명하고 다루었습니다. 혹시 시험에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로 이 C++ 영상은 종료를 합니다. 이유는 현재 전산 공무원 시험에서 C++를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 C++이 공무원 시험에서 더 많이 출제된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영상 제작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C++ 원식 코드를 C++ 문법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C++ 컴파일러마다 원식 코드 작성 방법, 지원하는 범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C++ 컴파일러에도 다 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맞도록 원식 코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전산 공무원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식 코드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해서 어디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개념만 정확히 알면은 문법적인 미묘한 차이를 몰라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C++ 영상 강의 종료합니다.